초고층 빌딩 사이에서 발생하는 빌딩풍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운대 특정 지역의 빌딩풍을 줄이기 위해 시민 예산까지 들여야 할까라는 문제는 또 다른 논란거리입니다. 고층 빌딩 사이에서 발생하는 빌딩풍은 태풍이 올 때면 주로 초고층 빌딩이 밀집한 해운대 LCT나 마린시티 일대에 나타납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이 태풍풍이 오면 여기에 못 걸어가요. 눈이고 얼굴이 전부 다 모래가 다 때리 뿌린다니까. 빌딩풍이 사회적 재난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3년에 걸친 빌딩풍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 해운대구 2개 지역에서 관측된 풍속은 같은 시간 내륙보다 최대 4배 더 강했습니다. LCT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보통 부는 바람이 이제 한 2배에서 2배 반, 2.5배 정도 강한 바람이 불어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었죠.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빌딩풍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건 3가지. 이 가운데 핵심은 방풍 펜스입니다. 빌딩 사이로 몰리면서 강해지는 바람을 빗살 모양 시설물을 설치해 쪼개자는 건데 시뮬레이션 결과 방풍 펜스를 설치했을 때 주변 바람이 잦아들고 개수를 늘릴수록 바람이 더 분산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방풍 펜스는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펜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2년 전 제정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조례는 부산시가 빌딩풍 예방을 위한 안전 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1년에 한두 번씩은 거의 매번마다 태풍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운대 같은 경우에 빌딩풍 얘기가 나오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니까 막기 위해서는 이걸 막기 위한 펜스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세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딩풍에 대한 문제는 총체적인 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민간 기업이 그 개발 이익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허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안일했던 행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고층 빌딩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이 모든 수요가 한 번에 합쳐지면서 생긴 이 빌딩풍이라는 사회적 재난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해운대 LCT 근처나 그리고 이제 마린시티 같은 곳을 가보시면은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에는 걷기조차 좀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활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부산은 관광 대표 도시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에게도 이 부분은 안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행 침해나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함께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태풍 카눈 같은 경우에 LCT는 시간당 39m의 풍속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마린시티는 32m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26m일 경우에 강풍 경보를 발효합니다. 26이면 강풍인데 39면은 얼마나 풍속이 심했을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꼭 해내야만 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방풍 펜스를 설치를 하면 높은 빌딩의 주민분들은 조망권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위험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재산권 침해라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생명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동일한 접근을 해야 하고요. 이 안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 만큼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이나 이후에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네, 빌딩풍을 막기 위해서 관에서 방풍 펜스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자가 반대를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상황이죠. 이 방풍 펜스를 설치하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개인의 재산권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층 빌딩의 재산권 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타협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방풍 펜스 이외에도 네. 풍혈이라고 해서 이 건물에 바람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이렇게 만드는 또 공법도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방풍 펜스와 풍혈을 고루 적용해서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미 부산시의 이 안전과 상관되는 부서에서 이 문제를 진행 중입니까? 빌딩풍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네.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연안 관리뿐만 아니라 재난과 안전의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된 조례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이런 빌딩풍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네, 네. 문제는 풍열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주셨지만 애초에 건설을 하는 초기 단계에서 설계에서도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진 설계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빌딩풍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도록 지자체가 기업과 소통을 해야 할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부산이 이제 북한이라든지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서부산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식의 고층 빌딩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방풍 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든지 어떤 조례나 법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부산광역시 의회에서 네네. 2021년도에 전국 최초로 빌딩풍 예방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네, 네. 그 조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50층 이상의 건물을 건립할 때는 사업자가 빌딩풍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무조건 마련해야 된다라고 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편법이 많이 발생합니다. 49층으로 지으면 조례에 해당되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49층짜리 빌딩이 21군데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조금 더 저는 층수 제한을 낮춰서 실효성 있게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빌딩풍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에 그 국회에서 빌딩풍 관련된 후속 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좀 강제성을 둘 수 있도록 네. 빌딩풍 관련해서 좀 제정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건축주택국에서는 이제 건축 기본 계획을 매 5개년마다 발표를 합니다. 네. 이번에도 새로 발표가 된 5개년 계획을 보면 마천루 즉 스카이라인에 대한 관리도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이러한 빌딩풍이라든지 자연 재난에 대한 부분은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